반갑습니다. 사랑의 치유사 정동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치유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환경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참만남 심리가족, 이 참만남 심리가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변화는 불편한 환경에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심한 성격의 또는 내성적인 성격의 그런 아들을 해병대 군대에 보내면 성격이 개조가 될까요? 예, 개조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물론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대를 하고 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80년대에 우리가 재밌게 보았던 그 람보라는 영화의 주인공, 이 람보가 베트남 전쟁에서는 영웅이었죠. 그런데 다시 제대를 해서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회 부적응아가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두렵거나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 치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모든 치유와 변화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기가 기저귀를 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기는 기저귀를 어떻게 떼나요? 네,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엄마 아빠가 자, 기저귀 갈아주면서 야, 우리 새끼 기저귀 똥 쌌구나, 정말 우리 이쁜 새끼, 그러면서 엉덩이 두드려주고 안아주면서 이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아기는 어떤 느낌을 갖죠? 야, 내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더라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저귀에 똥을 이제 똥 오줌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대중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고 실수하고 좀 불안해하고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긴장되고 떨릴 때마다 누가 지적하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긴장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긴장되고 떨렸어요. 저도 옛날에는 실수했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는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긴장, 떨림이나 실수에 부담을 갖지 않겠죠. 부담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 내면에는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나를 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술자리에서 굳이 말을 잘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술자리에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한 친구랑 이야기하면 말 잘하죠. 우리 여성분들은 커피숍에서 그냥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면 말 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무대 앞에 나오더라도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편안한 분위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건데, 자, 이 참만남 심리가족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입니다. 즉, 평가와 판단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죠. 자, 긴장되고 떨리더라도 긴장해도 괜찮아요, 떨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 존중해 주는 겁니다. 어떤 힘든 이야기라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창피하고 두렵고 그 모든 억압된 과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우리 왼쪽 가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해받고 싶어요.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입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호응해주고 응원 지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공감적 이해가 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진정성이라는 건데,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낼 때, 즉 내면과 외면이 일치될 때 그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진정성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과 공감적 이해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게 되면은 우리 내면에는 셀프 액츄얼라이징 텐던시, 이른바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나를 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스피치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말을 잘하게 만드는
편하게 말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자아실현 경향성이 발휘가 되면서 이런 참만남 심리가족의 문화 속에서는 말을 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내면에는 이렇게 이제 진아와 가아가 있습니다. 자, 가아라는 것은 각색을 내서 뭐뭐 인척하는 나를 가아라고 하고, 진아라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진아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가해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각색이 되고 억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자,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이른바 진아라는 나의 모습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진아가 가해에 갇혀서 썩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막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자, 이렇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억압은 엉어리가 되죠. 엉어리는 한이 되죠. 한은 화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 억압된 에너지, 이른바 화병으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도 일종의 화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면서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는 그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면 화병이 있을 수 없죠. 근데 나는 잘해야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떨면 안 돼. 이와 같이 나를 억압하면서, 자,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계속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처럼 이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내 안에 엉어리가 되다 보니까, 자, 어느 순간에 말하는 게 힘들어질 거죠. 나도 모르게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편안한 그런 참만남 심리가족의 환경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참만남 심리가족 환경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충분히 실수하고 충분히 긴장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려고 하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경험을 충분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즉,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 긴장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좀 떨어도 괜찮다. 창피한 모습을 좀 보여도 괜찮다. 쪽팔려도 괜찮다. 자, 이렇게 그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편안함이 충분히 반복이 되면서 내 몸과 내 잠재의식이 그 편안함을 패턴화시키고 프로그래밍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웅덩이에 모여있는 물이, 자, 흘러가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서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